돌도 굿즈 사신 분들 꽤 많아 보이네요. 한국 서울에서 공연했었고, 놀이도감으로는 이제 일본, 홍콩, 대만 남았는데 그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투어 끝나고 나서도 뭐 기회가 되면 그 놀이도감 굿즈들은 아마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거랑 같이 음반도 지금 제작이 다 완료가 돼서 수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본 공연 오신 분들은 조금 살 수 있을 거고, 해외 쪽에 지금 투어로 오는 분들은 아마 살 수 있을 거고, 그러고 그 투어 이후에도 뭐 공연에서 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미 다 도착을 했어요, 바이닐들이.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일단 투어까지는 계속 투어만 있을 것이고, 계속 외국에 있을 거고, 그리고 투어 끝나고 나서 공연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공지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페스티벌 계획은 아직 없고, 놀이도감은 일단 발주는 했는데, 발주했나? 근데 지금 그 공장 사정이 좀 바빠가지고 아직 그 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투어 티셔츠는 어느 정도 투어의 한정이기는 하다 보니까 무한히 찍어낼 수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입니다. 놀이도감은 아직 예정된 공연은 없고, 그리고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공연들이 있기는 한데,
당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일본 투어 다음날 치바에 있는 카페 스탠드라는 좀 의미가 있는 공연장이에요. 거기는 뭐 아오바 이치코, 뭐 저기 뭐 써니데이 서비스, 뭐 그런 뭔가 좀 일본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뮤지션들이 조그맣게 공연하는 어떤 라이브 하우스라기보다는 뭐 카페인데 공연도 하는 약간 그런 공간이고요. 거기서 솔로 셋으로 공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뭐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가 좀 뭐랄까 작은 그런 공연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좋은 영향력이 있는 뮤지션들도 라이브를 했던 공간이라서, 거기서 이제 그 헬싱키 람다 클럽이라는 일본의 밴드의 이제 기타 보컬을 하시는 가오루さん과 솔로셋 라이브를 할 것 같네요.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거 라이브 왜 켰냐면 갑자기 요즘 재즈에 개 삘 받아갖고 사실 열심히 치고 있는데, 개 재미없는 솔로 설명회 하려고 그랬거든요. 뭐 하려고 그랬냐면 블루스 솔로 하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일렉기타 치기 시작하면 솔로 하는 게 즐거운 일 아닙니까? 나는
블루스 12마디 블루스 다들 아시죠? 심플한 그 블루스라고 하면은 제가 배운 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펜타토닉 스케일이잖아. 펜타토닉 스케일이 있고, 근데 펜타토닉 여기서 이음 말고 이음 대신에 이음을 쓰는 이음 대신에 이거. 이렇게 두 개의 펜타토닉을 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펜타토닉으로만 가면은 이런 노트들이 나오고, 이 음을 쓰면 약간 요 음을 쓰면 좀 더 뭐랄까 블루지하다기보단 좀 메이저한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뽕스러운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완전히 100%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것만 써서 블루스를 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적절히 쓴다. 그냥 첫 번째 포지션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딱 이 한음 차이거든요. 첫 번째 팁이다. 이 노트의 펜타토닉을 쓰는 거. 이 첫 번째 포지션으로 치다가 그거를 이 다음 포지션으로 치. 도스로 치면 플랫 7이 원래 이제 펜타토닉 마이너 펜타토닉에 들어가는데 플랫 7이 아니라 이제 6를 쓰는 거죠. 그래서 펜타토닉에 13 플랫 5 7 플랫 있는 이 다섯음에서 13 플랫 13 플랫 4 5 7 플랫에서 13 플랫 4 5 6으로 가는 거지. 7 대신 6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속해서 치지 않는 게 포인트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친다가 포인트인 거야. 다음 프레이즈 프레이즈별로 스케일을 바꿔 쓴다. 1, 3 플랫 4, 5, 6 7 대신 6 이 7과 6의 의미는 사실은 첫 번째 코드의 이 7 지금 F 키로 쓰고 있잖아요. 이 F의 7 노트를 F일 때는 찍어주는 거. 다음 4도 코드에서는 이 음이 여기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 6도 음을 쓰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 4도 코드에서는 6음을
포함한 펜타토닉을 써주는 거.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노트를 스케일을 선택해서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스케일을 나눠서 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코드별로 스케일을 나눠서 한다 라는 개념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이 세 번째 코드가 있잖아요. 블루스에서는 여기서는 그럼 무슨 코드, 무슨 스케일을 플레이를 해야 되냐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코드별로 직전 코드랑 달라지는 음들을 선택해서 쳐준다라는 개념으로 진행하면 좀 쉬워요. 대략적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음들이 이 음, 세븐 음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음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C7일 때는 F 기준이면 미겠지? 아까 펜타토닉에서 이 세 음들을 코드에 맞게 바꿔준다라는 개념으로 가면 코드의 변화가 들리는 멜로디 라인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보면
이런 맥락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12마디 블루스의 진행도 나름 그런 포인트들을 주면 너무 즐겁다. 블루스에서 보통 밴딩을 하는 노트는 플랫 3 음이죠. 내가 굳이 뭔가 이렇게까지 밀어낼 필요는 없고 그냥 뭔가 음이 그냥 이익 올라가는 느낌만 나도 충분한 살짝만 올라가도 유의미한 밴딩이 됩니다. 제일 주로 많이 쓰는 게 3음을 밴딩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7음을 밴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이런 거. 코드 톤을 숙지하는 게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코드 톤을 숙지하는 건 사실 기본이고, 코드 톤으로 플레이를 하냐 아니면 스케일에 코드 톤을 녹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드 톤을 플레이를 한다고 치면 음들이 막 0000 뛰어가니까 이게 사실 멜로디처럼 안 들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스케일을 치는 쪽으로 가되, 이제 그 어떤 노트들이 코드와 코드 사이에서 큰 변화를 주는지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더 좋겠지. 그래서 그런 음들을 포지션별로 치는 거죠.
왼손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왼손 엄지에 힘이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왼손 엄지에 힘이 좀 걸려야 반대로 이쪽으로 밀어주는 노트들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왼손 엄지에 힘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왼손에 힘이 들어가면 오른손도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왼손에 힘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 너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건 안 좋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건 중요하죠. 안 그러면 너무 슬렁슬렁 미스노스도 많아지고 속도도 느리고. 블루스, 뭐 스케일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었구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어깨는 최대한 릴렉스한 상태로 둬야 되고 손가락만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팔뚝과 이 손가락 아구에만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물어보면 안 돼. 왜냐면 너무 범위가 많아서 뭐 코드 연습도 있고 뭐 솔로 연습도 있고 그냥 손가락 연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스케일 연습을 주로 하죠. 기본기 연습이니까. 그냥 이런 스케일 연습. 클릭 틀어놓고 그냥 쭈르륵 치는 거지. 그 멜로디를 아는 멜로디를 치게끔 하는 게 중요해. 이게 나중 조금 익숙해지면은 손가락이 가서 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 근데 사실 의미가 없고 뭔가 뭐랄까 내가 치고 싶은 음을 친다라는 방향으로 자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치면 제일 좋아요. 노래를 부르면서 치면은 그 뭐지? 이 내가 말하는 음이랑 이 기타로 나오는 음이랑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면 조금 더 뭐랄까 좀 노래처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계속 스케치라고 그러지. 그걸 하면서 부르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좋아.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좋아요. 뭐 근데 아웃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주 쉬운 걸 써야 되는 게 맞아. 굳이 어려운 걸 더 넘어가려면 안 돼요. 뭐 얼타드가 됐든 뭐 디미니시가 됐든 스케일들을 우르르 올라갔다가 심플한 펜타토닉으로 돌아와야 그 아웃의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 해결을 또 너무 좀 뭐랄까 좀 머리 쓰는 멜로디로 하게 되면은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어딘가 둥둥둥 떠 있는 상태가 계속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웃한 느낌의 플레이즈를 연주를 하고 나면 그냥 매우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인 뭐 펜타토닉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메이저 스케일이 됐든 마이너 스케일이 됐든 심플한 노트로 돌아오는 게 맞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밸런스니까요. 그렇지. 끝날 때는 무조건 심플하게 마무리하는 거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코어톤으로 뚝 내려오고 연주를 멈추든가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쉽게 플레이를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아웃도 아웃인데 그냥 되게 뻔한 노트들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밴딩의 그 문고리 어쩔시고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타 처음 치는 분들이 줄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줄이. 그러니까 줄을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가 있는 현을 잡아서 이렇게 직각으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손을 위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은 손가락 힘으로 이걸로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힘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밴딩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타를 칠 때 이 엄지손가락을 네 개다 이렇게 걸고 줄을 이렇게 잡잖아요. 보통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상 힘이 받는 지지점이 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 이렇게 잡히고 손가락이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떠 있다고. 요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손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밴딩을 할 때 문고리를 올리라는 얘기는 여기를 잡고 이쪽 기준이랑 이쪽 지지점이랑 줄을 잡는 여기랑 봤을 때
여기를 걸고 지렛대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고 위로 이렇게 올리라는 게 아니라 엄지랑 검지로 꽉 잡고 이 잡고 있는 줄을 이 엄지와 검지 이 축에다가 꽉 껴서 이렇게 틀으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고리를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사이예요. 요 사이의 힘으로 딱 엄지손가락을 걸고 이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약지가 됐던 거, 중지가 됐던 검지가 됐던 간에 플랫을 잡고 이렇게 틀으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위아래로 하라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를 걸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 기준이 여기니까. 그러면 이게 줄을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꺾는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야. 비브라토도 똑같아요. 비브라토 어쨌든 줄을 흔드는 행위는 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여기. 그러니까 당연히 밴딩은 이거를 가지고 특정 음으로 현을 옮기는 거고, 비브라토는 그냥 이 특정 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드는 거지. 그냥 흔들림이 느껴진다라는 행위를 하는 게 비브라토인 거거든요. 특정 음을 이건 비브라토라고 할 수가 없어. 뭔가 노트가 흔들리는 느낌만 주면 된다는 거야. 신나는 재즈 플레이를 하다가 삘 받아서 설명충 가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네요. 스트레스 사용 안 하는 까닭이 있냐고? 그냥 저건데? 그냥 도보와 함께 하기로 해서인 건데. 피크를 사용한 톤은 피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예를 들면 그냥 뾰족한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뭔가 좀 부드러운 플레이를 할 때는 이 동그란 이면으로 치거든요. 이렇게 잡고 치거든. 이렇게 하고 약간 줄이 이렇게 가면 피크를 이렇게 사선으로 눕혀갖고 일부러 이렇게 눕혀서 치거든요. 그러면 딱딱하고 뾰족한 소리가 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좀 차이를 둬야 돼.
눌러서 뜯어내는 소리던가 아니면 같은 세기로 쳐도 톤이 다르거든요. 전 태핑을 안 칩니다. 멀티 이펙터를 이용한 연습은 그냥 개별 이펙터를 한두 개 정도는 사세요. 그러고 나서 멀티 이펙터를 쓰는 게 아마 훨씬 더 쉬울걸요. 왜냐면 멀티 이펙트는 생각보다 몰라. 나는 사실 정말 최근에 나온 멀티 이펙터는 안 써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멀티 이펙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이펙터의 스윗 스팟이 너무 좁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소리가 나는 구간이 일반적으로 그냥 개별 이펙터들은 어느 정도 그게 잡혀 있거든. 그래서 뭔가 나쁜 소리를 만들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대충 놓고 치면은 그냥 소리가 좋게 나와. 근데 디지털 이펙트나 멀티 이펙트 계열들은 그 구간이 되게 뭐랄까 좀 좁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기분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이펙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멀티 이펙터의 단점은 그거예요. 장점은 이제 그걸 알면은 너무나 효율적으로 톤을 만들어내기가 좋다는 거죠. 프리셋도 쫘라라락 깔아놓을 수 있고 그런 포인트가 되게 뭔가 좋은 반면에 뭔가 톤을 좋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님이 멀티 이펙터를 쓰고 싶으면 적어도 몇 개의 개별 페달들을 써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소리가 그냥 구려서 멀티 이펙터를 파는 게 더 나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도미넌트 세븐스에서 텐션은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가 기본적인 저건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쓰려면 스케일들을 알아야겠지. 도미넌트 코드선이 걸려있는 스케일들을 여러 개를 알고 그걸 연습해보면 좋겠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쳐도 된다고 생각해도 사실 문제는 없어. 판뮤트랑 왼손 뮤트 조합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판뮤트는 판뮤트고 왼손 뮤트는 왼손 뮤트인데 판뮤트랑 왼손 뮤트를 따로 같이 할 일이 있나?
비저틱을 솔로 얘기를 계속하네. 비저틱 솔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반복이잖아 그냥. 그거를 잘하는 거랑 실력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크로매틱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스케일 연습을 하는 상황에서 엄지손가락 위치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최대한 거세요. 최대한 이렇게 거는 위치로 만드세요. 물론 이렇게 걸고 6번 줄을 치지 못하긴 하겠지만 나의 팁은 그거야. 최대한 건다. 최대한 거는 방향으로 간다. 크로매틱은 쓸 일이 없어요. 연주할 때 딱히 쓸 일이 없어. 그래서 크로매틱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사용할